안녕하세요. 박하균 태극권 연구소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태극권의 과학, 그 중에서 태극경의 동력 세 번째 얘기를 해볼 겁니다. 내부 동력과 자세 제어 반사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게으르게 있다가 멀리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이 왜 다음 편이 안 올라오냐, 그런 블로그를 올려주셔가지고 조금 게으름을 떨쳐내고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태극기의 동력, 첫 번째로 몸 전체 질량의 운동 에너지, 이런 주먹이나 발의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몸 전체 질량의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중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몸 전체 운동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중력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력 에너지는 그 에너지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육들이 잡고 있는 힘이라든가 에너지 전달을 막는 반대 방향의 힘,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놓는 것. 오직 중력만 믿고 근육을 잡고 있던 근육을 놔버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럼 뭐 힘을 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근육으로 뭐 이렇게 놓으려고 하거나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를 하고, 근데 중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의 힘이죠. 우리 몸의 근육의 힘이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몸 내부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힘을 써서 낸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건데, 중력을 사용하는 것도 가차력이라고 부르죠. 읍곤 만든 왕향제, 그분이 이제 가차력이라고 불러요. 빌려온 힘이다. 내 힘이 아니다. 중력은 내 힘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내부 동력도 내 힘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놓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도 놓는 거예요. 중력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도 놓는 거고, 내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도 놓는 거예요. 뭐 힘을 쓰려고 이렇게 영을 쓰는 형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앞선 두 강의를 통해 우리는 태극권이 사용하는 물리적 동력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체 질량의 수평 운동력과 중력을 이용하는 수직 운동의 힘입니다.
특히 수직 운동이 중심이 되는데 사지 말단이 아니라 몸의 손발이 아니라 몸의 중심 에너지를 이용하란 말이고 몸의 전체 에너지 그 중에 중심을 잡고 해야 되겠죠.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 태극권은 내경이라고 불러요. 내경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수리에서 뒤쪽으로 척추를 타고 고관절로 내려왔다가 고관절 중심 단전이라고 부르죠.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팔로 뻗던가 발로 뻗던가 뭐 주로 하면 팔꿈치로 주먹으로 뻗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단전에서 다시 올라와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이거 실질적으로 사용합니다. 태극권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중심으로 갔다가 팔로 갈 수도 있고 팔로 갈 수도 있고 어깨로 갈 수도 있고 발로도 갈 수 있고 이게 뭐냐면 뇌경의 움직임이 떨어져서 단전에서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이 내적 동력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걸 인지하는 거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손 끝에서 단순하게 손 끝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룰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수련의 단계 기본적으로 권가는 기본적으로 매끄럽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단전을 움직이는 거야. 우리 몸의 단전이 몸의 중심이 여기 있죠. 같은 공간을 하더라도 단전 중에서도 뒤쪽 고관절을 이용할 것인가 앞쪽 고관절을 중심으로 잡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깨를 중심으로 잡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팔꿈치로 이렇게 몸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손목에 몸의 중심을 줄 것인가 이 얘기는 한참 나가는 얘기예요. 지금은 단전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이리 갈 수도 있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다시 전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은 결국 나중에 가서도 결국에 가면 여기서 다시 나와요. 다음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거는 단전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사지 손발 머리 어깨 바깥쪽 몸의 표면으로 뻗어나가는 에너지를 그걸 배우는 거예요. 태극권이라는 거는 그걸 인지하고 그걸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지. 이걸 어떻게 쓸지는 알아서 하세요. 건강을 위해 혹은 삐뚤어진 자세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할 건지 운동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할 건지 격투 능력을 강화시킬 건지 몸의 기혈순환을 강화시키고 사용할 건지 아니면 집중의 도구, 명상의 도구로 사용할 건지 그거는 각자 얻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을 얻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전에서 나온 에너지가 밖으로 뻗어나가는 거다. 입체적으로 앞, 옆, 뒤, 아래. 이게 태극권이라는 거. 인 거죠. 딴 데로 가버렸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겹치더라도. 특히 수직 운동이 중심이 되는데 사지말단이 아니라 몸의 중심 에너지를 이용하란 말이고 내 힘이 아니라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뜻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 몸은 자연의 에너지를 유통시키는 매개체일 뿐이기에 에너지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한없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중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육의 힘으로. 중력의 흐름, 탄성의 흐름, 이것들을 근육의 힘으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사실 탄성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조금 복잡한 탄성이에요. 단순히 지면 반발력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달리기 하는 것도 지면 반발력이고 운동학적으로 얘기하면 점프하는 것도 지면 반발력이고 점프랑 태극 발경이랑 같냐? 다르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죠. 이걸 얘기 안 하면 태극권도 그냥 운동 잘하는 거구나. 그건 뭐 태극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더 나가보죠. 이제 또 다른 태극경의 동력을 해명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나를 둘러싼 자연의 물리적 에너지에서 내 몸 내부의 생물학적 에너지로 바꿔봅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근육의 힘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됩니다. 근육에 대해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논의할 근육은 발로 차고 손으로 칠 때 일반적으로 태극권이 아닌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중력이라는 거대한 힘을 이겨내고 인간을 일어서게 만든 바로 그 근육들, 강인한 동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지를 딛고선 인간의 힘, 오늘의 태극경 동력 강의의 주제입니다. 사람 혹은 동물이 서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팔로 서 있지 않죠. 물구나무 서면 뭐 팔로 설 수 있는데 불안정하죠. 보통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몸의 원리에 있어서 그렇고 권술의 사용에 있어서 그렇고 이게 뭐냐면 서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서 있는 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젓가락질 할 때 쓰는 근육 여기 있는 근육들 몇 개 사용 젓가락질 할 때 쓰는 근육 뭐 숟가락 할 때 쓰는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긁을 때 쓰는 근육이 아니라는 거죠. 힘을 사용할, 그러니까 정말 힘을 정말 큰 강한 힘을 낼 때 사용되는 근육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가 좀 있을 수 있겠네요. 뭐라 그러나 몸을 안정시키는 근육. 이거를 토마스 마이어스의 스승이죠. 이다 롤프 같은 경우에는 빅머스라고 불러요. 존재의 근육.
그리고 우리가 뭐 팔을 이렇게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doing muscle이라고 불러요. 하는 근육. 우리가 얘기하는 건 being, 존재의 근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doing, 하는 근육이 아니라. 이거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안정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자 근육. 안정자 근육뿐만이 아니라 안정자 근육, 뼈, 그리고 근막. 근골, 근막이라고 저는 그냥 합쳐서 불러요. 안정자, 근골, 근막. 운동자, 근골, 근막도 있겠죠. being muscle이 being structure, 뭐 being 존재하는 존재. 그걸 안정자라 그러고 doing being 하는 존재. 그거를 운동자 근육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그 중에 근육의 힘을 쓰지 말라고 했을 때는 doing muscle을 쓰지 말고 being muscle을 쓰라는 거야. 태극권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 doing muscle은 우리가 하는 근육이란 말이야. 하는 근육들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인위적인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을 주는 근육이 실제로. 내가 바글먹거리에 숟가락을 혹은 뭐 뭔가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손을 들어 올려 근육을 잡아 당겼네 했을 때 하는 근육이 더운데요. being muscle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라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의식에 대해서 외재적이에요. 중력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에 대해서 외재적이에요. being muscle 같은 경우는 머슬이든 뭐 하는 존재. 그래서 신비한 느낌을 주죠. 내가 한 게 아닌데 뭐 이런 느낌을 주죠. 내부에 있음에도 중력은 바깥에 있으니까 뭐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라는 느낌이 좀 자연스러운데 being muscle이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닌데 하는 느낌이 더 신비한 느낌을 주죠 실제로.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being 안정자, 신체 안정자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하는 거고. 나가봅시다. 진식 태극권의 옥녀천사는 수평 운동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고 이렇게 뛰는 게 옆으로 뛰는 동작이 있어요. 다시 옥녀천사 이렇게 그런 동작이 있어요. 금강도대는 수직의 중력 에너지를 직접 이용합니다. 금강도추 금강도대 뚝 떨어져 한 발을 들어가지고 꽝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요. 하지만 수직, 수평의 질량 에너지를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몸의 근육을 매개로 해서 사용하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엄수갱추 엄수갱추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초식은 중력 에너지를 근육을 포함한 파워하우스에 농축해 주먹으로 발출합니다. 중력 에너지를 파워하우스에 농축해서 단전해서 주먹으로 뻗는다는 거죠. 이른바 침경으로 몸의 항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것. 항중력이라고도 하고 지면발력이라도 부르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적극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항상 항중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데 서고, 걷고, 달리고, 뛰는 인간의 모든 동작들이 중력에 저항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상을 비롯한 역도, 축구, 야구, 골프 등등 대부분의 스포츠도 이 항중력을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태극권은 이 힘을 무도적으로 사용하는데 다른 무도보다 더 적극적으로 또 더 미묘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죠? 항중력을 다 사용하긴 해요. 지면 발력을 다 사용하긴 해요. 근데 이게 더 적극적으로 미묘하게 이게 관건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같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그 적극적으로 미묘한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태극권이 다른 모든 무도들, 대표적으로 권투, 유도, 킥복싱, 태권도, 학교 등과 비슷해 보이면서도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태극권은 여타 무도들과 그 동력과 원리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무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저 항중력의 동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군요. 중요한 게 나와요. 태극권에 입문하고 발경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저 항중력의 힘을 느끼고 거기서 태극경의 비밀을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힘. 치면 발력이 여기를 하죠. 가라앉았다 올라오는 힘. 그는 올바른 길로 들어섰습니다. 송하여 힘을 뺐을 때 무너지지 않고 서려는 의지, 즉 자세 제어근의 힘의 근원이 있습니다. 자세 제어. 중력에 맡겼는데 가라앉았다가 올라오는 힘. 이 자체를 이해하기도 쉽진 않아요. 즉 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은 가라앉는 힘이고 탄성은 맘대로 올라오는 힘이죠.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탄성 이렇게 안 부르고 자세 제어 반사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좀 나올 거예요.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그러나 그는 이내 실망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는데 자신의 발경이 위력은 있지만 너무 느리고 또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태극권 발경이 다른 무도나 스포츠와 원리면에서 다를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져. 그저 금방 다 얘기한 거죠. 아니 왜 결국 A 첫째 느리고 쿵짝 느리고 둘째 그럼 이거는 그냥 다른 스포츠나 다른 움직임이나 그냥 같은 거 아닌가? 별거 없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는 잘해봐야 위력 면에서는 다른 달인의 무도인과 비슷하지만 굉장히 느려 빠진 발경법 하나를 얻은 것일 뿐이기에 그리고 그게 다라고 지레 짐작하고는 이내 태극권 자체의 해의를 품고 마는 것입니다. 다 봐봅시다. 이 얘기를 길게 제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려겠죠.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2012년에 태극경에 관해 대단히 획기적이고 솔직하게 접근한 스칸 메러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스테마 호흡법, Let Every Breath, 그러니까 모든 숨이 뭐 이런 제목의 유재경 씨가 일부 번역을 했죠. 그 2006년에 그 블라디미르 바실리프 그 인스트럭터 두 번째 인스트럭터 되죠. 부총재 같은 느낌인데 같이 썼어요. 같이 썼다기보다는 블라디미르 바실리프한테 배우고 블라디미르 바실리프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스카메르트가 글을 잘 쓰기 때문에 스카메르데스는 그 과학자예요. 기본적으로 애플 같은 데서 일하는 그런 스카메르데스의 그리고 동시에 시스테마 인스트럭터기도 하고요. 라는 그런 미국 친구도 그의 책을 썼어요. Juice Radical Tight Energetics 2015년에 쓴 건데 그러니까 엑기스, 주스, 엑기스 근본적인 태극 에너지학, 태극권 에너지학, 태극권 에너지론 근본적인 태극권 에너지론의 엑기스, 알맹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 책을 써요. 2015년에 거기에 이제 그래서 거기서 발경의 원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잘 쓴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고 발경의 원리를 침경 즉 항중력의 힘이 그러니까 뭐냐면 발경 내경의 움직임에 대해서 묘사를 해요. 이분은 이제 저랑 그 동력이 어디서 오냐에 대해서 견해는 다릅니다. 이분은 이제 정자 태극권 정만청 계열의 제자고 도가에 대한 깊은 리스펙트와 믿음이 있어요. 저랑 조금 다른 많이 다른데 어쨌든 그 묘사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항침경 즉 항중력의 힘이 발에서 하단전 발에서 하단 그러니까 가라앉았다가 발 그다음에 하단전 중단전을 거쳐 머리 이렇게 발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팔로 그리고 나서 팔로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말하자면 그의 논의대로 하자면 다른 무도나 스포츠는 팍팍팍 때리고 있는데 태극권은 쿵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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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박자로 때리고 있는 듯이 개념화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경 동력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가라앉았다가 발까지 갔다가 올라와서 쿵꽝 쿵떡 쿵떡 퍽퍽퍽 때리는데 쿵떡 쿵떡 이러고 있다는 거죠. 만약 실제에서도 그러하다면 쿵 하고 준비하는 사이에 상대의 주먹은 이미 내 얼굴에 꽂혀 있을 것입니다. 태극권은 원래 느리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촉즉발이 태극경입니다. 닿으면 닿는 대로 즉시 발하는 게 태극경입니다. 쿵떡쿵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개념을 하는 거예요. 실제하고 안 맞다는 거죠. 느리게 연습하고 또
권을 느리게 운영한다고 해서 그 경이 느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 쿵떡 쿵떡 실제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웃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죠. 닿는 즉시 그냥 나가는 걸 쿵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닿는 즉시 즉발인데 개념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실제로 따라하는 사람, 배우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확실히 저러한 개념하라면 그 경은 태극경은 느리다. 뭐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할 말이 없죠. 그러므로 다른 개념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개념어가 필요하다는. 왕종학부터 진음, 태국권의 어떤 시족, 중시족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죠. 현대에서 마홍에서 스칸메르스까지 이 사람들 다 친경 혹은 이제 항중력 비슷한 논의들을 해요. 가라앉는 힘, 올라오는 힘. 양이죠. 태극권, 양이 도는 태극권이고 침경, 정경이라고 부르죠. 정수리까지 닿는 경. 침경, 정경, 침경, 정경. 침경과 항중력에 적읍시다. 정경이라고. 관에 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개념화에 머물러 있습니다. 검토해보고 하는 얘기예요. 문서들을. 다 검토한 건 아닌데 금방 제가 얘기한 몇 분 있죠? 이와 같은 개념화에 머물러 있어요. 실제로. 중력에 몸을 맡겨 몸이 가라앉는 힘에 반응하여 올라오는 몸의 힘을 단전, 파워하우스를 통해 파동의 형태로 주목에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개념상 이 힘은 강할 수는 있어요. 중력 에너지를 다 그리고 탄성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강하지만 느립니다. 원리상 굵은 강목을 부러뜨릴 만한 몸무게 낙하의 동력을 손으로 전한 강목을 가라앉혀서 부러뜨릴 수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손으로 전달할 수 있으면 강하죠. 손이 부러지지 않을까 고민할 정도로 강하죠. 근데 물론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어야 하고 또 손이 그 강한 힘을 버틸 수 있다는 전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느립니다. 그러므로 문제죠. 느려요. 누가 막고 있겠어요. 날라차기랑 비슷한 거죠. 안 맞아요. 아무도.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이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빨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속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의 문제는 사실 다 해명이 됐어요. 앞으로 제가 해명해 드릴 때 더 해명해 드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생리학적인 얘기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얘기들은 해명이 됐어요. 근데 느리다는 거죠. 이렇게 개념화 해가지고는 몸으로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느려요. 근데 문제죠. 그게 실제하고 간극이 생기니까 일어나고.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단순합니다. 어떻게 이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빨라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하는 태극경의 그 빠름을 어떻게 설명하고 그 원리를 어떻게 예사롭게 개념화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실제가 아니라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잖아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짜고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론은 문제가 많다. 비밀은 신체의 반사 반응에 있습니다. 반사 반응이 있습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진가고 태권학교 대한민국 분교 서명원 관장님의 경험담을 읽으면서 떠올랐습니다. 그의 블로그에서 서 관장님은 자신이 진수성 노사에게 태국권을 배웠던 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경의 느낌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사부가 보여주는 발경의 강함과 빠름을 따라하려고 해도 도무지 그 느낌을 못 찾겠더랍니다. 그 서명원 관장님의 그 증언이에요.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사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의 사부인 진소성 노사가 서관장의 손을 잡더니 뜨겁게 달아오른 난로에 손을 갖다 대더라는 것입니다. 서관장은 깜짝 놀라 손을 잡아 뺐고 진노사는 빙그레 웃더랍니다. 그걸로 서관장은 발경의 느낌을 깨닫게 됩니다. 난로라고 치고 뜨거 뜨거 회피 반사죠. 이 일화를 일반화시켜보면 서관장은 일종의 회피 반사를 경험하고 발경의 느낌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피 반사란 무엇입니까? 회피 반사란 우리 몸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몸이 알아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위험 상황을 피하는 생리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이 반사의 특징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의식적인 반응은 반사보다 훨씬 느리기에 위험, 예를 들어 난로의 뜨거움을 느끼고 대뇌가 판단한 후 운동 반응을 일으키면 그는 이미 화상을 입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빠른 반응이 가능한 이유는 반사가 뇌가 아니라 척수와 근막의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피 반사의 운동 명령 회로는 일반적인 운동 명령, 그러니까 공이 온다 치자 라는 의식적 운동 명령 체계와는 별도의 운동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속도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아봅시다. 그래야 실감이 날 것입니다. 재밌으시나요? 회피 반사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중력을 얘기할 때 쿵짝이 아니라 그렇게 빠른 속도가 어떻게 개념화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육상에는 0.1초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준비 자세에서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리고 나서 0.1초보다 먼저 반응하여 움직이면 부정 출발로 간주된다는 규칙입니다. 잘 찾고 있다가 이 규칙은 신경생리학 연구에 기반합니다. 인간의 의식적 반응은 아무리 빨라도 0.1초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인간이 총소리를 인지하는데 0.08초 꽝! 땅! 하고 귀까지 들어와서 소리가 났네 하고 인지하는데 0.08초 걸리느라 굉장히 많이 걸리죠. 대뇌가 운동 명령을 내려 근육이 반응하는데 0.02초가 걸립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귀에서 뇌까지보다 뇌에서 다리까지가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즉 자극 입력 시점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것의 의미는 다음 강의에서 아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는 저 0.1초와 0.03초를 비교하는 거, 0.02초, 0.02초. 그러니까 대략 30분의 1에서 60분의 1초라고 얘기를 해요. 30분의 1에서 60분의 1초. 정확히 얘기하면 눈이 깜빡이는 속도예요, 이게. 눈이 깜빡일 때 60분의 1초예요. 이 속도를 눈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의 움직임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태극경이라는 거야. 그 태극경의 빠름이라는 거죠. 몸 전체의 움직이기 때문에 빠름이자 몸 전체 질량 에너지죠? 네. 운동 에너지. (0.03초는) 해피 반사의 반응 속도입니다. 0.03초에서 0.01 몇 초, 이래요. 60분의 1초까지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앞장을 발로 밟았을 때 우리는 0.03초 내에 발을 뗍니다. 30분의 1초, 60분의 1초.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살짝 아프다는 정보가 뇌에 도착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의식적 반응으로, 즉 0.1초의 반응으로 일어난다면 앞장은 이미 발에 박혀 있을 것입니다. 즉 의식적 반응은 시각, 명령, 반응 과정이 0.1초 이상을 요구하고 해피 반사는 같은 과정에 0.03초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사인 볼트의 스타트 반응 시간은 0.165초입니다. 수많은 훈련으로 거의 무의식적으로 적공 반사화시킨 반응 속도가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165초. 그러나 보통의 인간도 태어나자마자 0.03초의 반응이 나는 선물을 받습니다. 나는 이것을 0.1초 룰에 대비해 0.03초의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엄수행초와 같은 발경은 바로 이 0.03초의 재능을 의식적으로 이용합니다. 엄수행초 이런 거 무의식적인 생리반사를 의식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여기서 이게 또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무의식적인 자세 반사를 의식적으로 촉발시키냐? 이게 문제죠. 무의식적인 자세 반사를 의식적으로 촉발시키는 방법.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할까요? 늘 뜨거운 난로를 가지고 다녀야 할까요? 발경할 때마다 뜨거 하면서 뒤에 농담이죠. 근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될까요? 난로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도 인간의 상상력, 최소한 나의 상상력은 그 정도로 강력하지 못합니다. 비밀은 자세와 제어 반사에 있습니다. 해피 반사의 일종인
금방 우리는 회피 반사에 대해 얘기를 했죠. 넓은 의미의 회피 반사. 공이 날라와서 눈을 감는 것도 회피 반사고, 손을 이렇게 떼는 것도 회피 반사고, 발의 앞장에 밟혔을 때 들어올리는 것도 자세 회피 반사고. 그런 회피 반사 내부의 넓은 의미의 회피 반사 중에 자세 제어 반사를 의식적으로 미묘하게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디서? 고관절에서. 일단은 고관절에서. 아까 얘기했죠? 고관절에서 일으킬 수도 있고, 뒷고관절에 일으키고, 앞고관절, 어깨, 팔꿈치, 손목. 나중 얘기고. 일단 고관절에서 일으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보통 목에서 일으켜요? 이게 재밌어지는 건데, 고관절에서 회피 반사를 일으키는 건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 목에서 일으키기 때문에. 뭐가 날아오면 이렇게 피해요. 짐승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태우고 나는데 누가 때리려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이 반응을 고관절에서 뭐가 날아오면 이게 수련이에요. 이걸 더 빠르게 만드는 게 수련이고, 이게 대기하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수련이고. 넘어지려는 몸을 바로 잡으려는 반사작용은 0.03초의 재능을 사용하고 동시에 거대한 힘을 발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력 가속도로 무너지는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같은 양의 반대 방향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